안녕하세요. 황금빛 동행입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마주보며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 있으신가요?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갈까? 혼자 남겨지면 난 어떻게 살아갈까? 때로는 그런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진 않으셨나요? 아마도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갔을 생각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잠깐의 상상으로 넘기고 일상을 살아가시겠죠. 아직 멀었어. 그런 일은 나중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게 됐네. 마지막 숨을 내쉬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던 그녀. 그리고 홀로 남겨진 그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마주하는 배우자의 얼굴. 귀찮게만 느껴지던 하지만 이제는 그리워진 소소한 일상의 잔소리들. 당신 건강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퇴근길에 오늘은 뭐 먹을까? 하고 걸려오는 전화. 이런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때론 지루하고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언젠가는 가장 그리운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걸 하루하루 스쳐 지나가는 소소한 대화 한마디, 식탁에 마주 앉아 나누는 눈빛 하나까지도 먼 훗날 가슴 한켠을 적시는 그리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먼 미래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땐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날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더라면 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줄 걸.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싶지만 현실의 무게는 그리 녹록지 않죠. 피곤하다는 핑계로 건네지 못한 안부 한마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둔 약속들.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마주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조금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또한 홀로 남겨진 분들에게는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걸어온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지 천천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심태복 어르신 72세의 이야기입니다. 45년을 함께한 아내를 1년 전에 잃으셨습니다. 아침 6시 늘 그랬듯 알람 소리에 눈을 뜨셨다고 합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45년간 해왔던 것처럼 자연스레 옆자리를 향해 여보, 일어나. 라고 말하려다가 문득 현실을 깨닫는 순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혼자구나. 예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항상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실감하죠. 습관처럼 2개의 식사 준비를 하다가 멈추게 되는 순간들. 퇴근길에 반사적으로 전화를 걸렸다 번호를 지우는 순간들. 시장에서 좋아하던 과일을 자동으로 집었다가 돌려놓는 순간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하루를 이룹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한국 노인의 배우자 사별 후 적응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은 남성들의 우울증 발병률은 여성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별 후 첫 2년간 남성의 일상생활 장애 위험도는 여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 노인 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65세 이상 남성 노인의 퍼센트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이는 같은 상황의 여성 노인 67.8 현저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 전통적인 성 역할의 영향을 지적합니다. 남성들의 경우 감정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더 큰 상실감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실임 어르신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장보기를 가면 아내가 늘 사던 것들이 눈에 띄어요. 며칠 전엔 아내가 좋아하던 부추가 특가로 나왔더라고요. 순간 이거 사다 주면 좋아하겠다 생각하다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무의식적으로 아내 것까지 담게 돼요. 아내는 늘 고구마를 좋아했거든요. 달달하다고. 이제는 혼자서도 고구마를 사여 먹지도 않으면서 그냥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해요. 마치 아내가 먹을 것처럼요. 얼마 전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딸기가 첫 출하됐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서둘러 사다가 여보, 이것 좀 봐 하면서 건넸을 텐데 이제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래도 매번 시장에 오는 건 이런 게 아내를 추억하는 제 방식인가 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심 어르신의 목소리가 잠시 떨립니다. 매일 아침 영양제를 챙겨줬어요. 작은 알약통에 요일별로 하나씩 담아서 여보, 이거 꼭 먹어야 해라고 말하면서요. 그땐 그게 귀찮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손길 하나하나가 다 사랑이었네요. 아내는 제 건강을 위해 매일 5가지 반찬을 만들었어요. 된장국은 꼭 끓여줬고 김치도 제가 좋아하는 박치로 담가뒀죠. 이제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가끔 반찬을 사다 먹기도 하지만 아내 음식 맛은 안 나더라고요. 어르신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옷도 계절마다 딱 맞춰서 바꿔뒀어요. 여름옷은 여름 되기 전에 미리 꺼내서 손질해두고 겨울옷은 늘 손수 세탁해서 보관했죠. 빨래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세제는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몰랐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아내가 꼬박꼬박 챙겼어요. 통장 관리, 공과금 납부 다 아내 몫이었죠. 얼마 전에 가스비 고지서를 보고 한참을 헤맸어요. 자동이체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제서야 알았죠. 아내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꼼꼼히 챙겼는지.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덧붙이셨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난리였어요. 배가 아프다고 하면 보리차를 끓여주고 밤새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고 제가 술 마시고 들어오면 해장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말을 멈추신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일상이란 게 뭔지. 매일 아침 깨우는 것부터 잠들기 전 이불 정리해주는 것까지 그 모든 게 다 사랑이었다는 걸. 45년 동안 저를 살려낸 건 아내의 그 일상이었네요.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이제 자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심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퇴직하고 아내와 둘이 지내면서 갑갑했거든요. 항상 어디 가니? 언제 오니? 를 묻는 게 귀찮았어요. 특히 친구들 만나러 가면 꼭 2~3번씩 전화가 왔죠. 밥은 먹었니? 몇 시에 들어올 거니? 그게 왜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아내가 떠나고 처음 느낀 건 말 그대로 자유였어요. 이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요.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싶을 때 실컷 마실 수 있고 늦게까지 있고 싶으면 있을 수 있고 좋아하는 운동 경기도 늦게까지 볼 수 있고. 어르신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평소에 못하던 것들을 하나둘 해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싫어하던 늦은 저녁 라면도 실컷 끓여 먹고 집에 친구들 불러서 술자리도 가져보고 담배도 다시 피워봤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렸던 담배를요. 마치 혼자만의 반항 같았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엔 그게 좋더라고요. 방 정리도 안 하고 설거지도 미뤄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죠. 텔레비전 소리도 마음껏 크게 틀어놓고 보일러도 밤새 뜨끈하게 틀어놓고 잤어요. 안에 있을 때는 전기세 많이 나온다. 너무 더워서 감기 든다 하면서 절대 못하게 했던 일들이었거든요. 평생 아내 성격대로 겨울엔 내복 입고 이불 덮고 자다가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따뜻하게 지내본 거죠.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소주를 마시는데 문득 서러워지더라고요.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외롭고 새벽에 들어와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더 싫었죠. 결국 그 자유라는 게 허상이었던 거예요. 한숨을 깊게 내쉬시며 어르신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아내가 남긴 메모들이었습니다. 감기약 3번 꼭 먹기. 오늘 친구들 만나면 과음하지 말고 택시 타고 들어오기. 허리 아프다면서 또 무거운 거 들고 다니지 말기. 이런 쪽지들을 이제야 다시 꺼내봤어요. 그때는 귀찮아서 구겨서 버리기도 했는데 내 건강 걱정하고 내 생활 걱정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그걸 귀찮아했던 내가 미워지네요. 이제와 생각하니 그때 그 불편함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지, 누군가 나를 이렇게 걱정해 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혼자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일상의 작은 자유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낚시를 가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졌죠. 새벽녘 호수가에 앉아 미끼를 던지고 물고기가 입질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었는데 이제는 휴대폰이 조용하기만 합니다. 큰 물고기를 낚았을 때면 사진을 찍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제는 그저 혼자 미소 짓고 놓아주곤 합니다. 통장 잔고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입니다. 평생 갖고 싶었던 고가의 골프채를 구입했을 때는 마음이 들떠 있었죠. 하지만 골프장에서 새 클럽으로 멋진 샷을 날리고도 옆에서 허세 부리지 말고 그 돈으로 손주들 학원비나 보태지. 라고 잔소리할 사람이 없으니 왠지 허전합니다. 때로는 그 잔소리가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식사 습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침은 대충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저녁에는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졌죠. 마트에 가면 예전처럼 장을 보지 않게 되었어요. 반찬을 만들어 먹는 게 귀찮아져서 간편식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문득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가 생각나면 코끝이 찡해지곤 합니다. 된장찌개에 넣었던 두부는 꼭 모서리를 반듯하게 썰어야 한다며 까다롭게 구시렁거리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거실에는 평소 원하던 75인치 대형 TV를 설치했습니다. 아내는 늘 그렇게 큰 TV는 눈만 아프다. 며 반대했었죠. 이제는 마음껏 밤늦게까지 스포츠 중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흥미진진할 때면 옆에서 이 시간까지 TV를 보면 내일 어떻게 일하려고 그러냐. 며 잔소리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큰 TV 화면 속 선수들의 함성 소리가 크게 들리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집안의 정적입니다. 어르신의 홀로 서기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다 혼자가 된 후 하루하루가 막막했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집안일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이 때로는 버거웠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라면이나 계란찜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기지 못해 건강도 나빠졌고 허전한 마음에 식욕도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한 사람 분량을 사는 게 어색했고 텅 빈 식탁을 마주하는 저녁 시간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복지관에서 추천받은 요리 학원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식사 해결을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요리가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장보기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제철 식재료를 고르는 재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반찬 만들기 수업은 실용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치 반찬을 한 번에 만들어 보관하는 법, 식재료, 낭비 없이 장보는 요령, 한 사람 분량 조절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생활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냉장고 관리도 능숙해져서 식재료 버리는 일도 줄었고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김서연 교수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상실의 슬픔을 이겨내는 치유 과정에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을 잃은 후 느끼는 깊은 상실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이를 부정하거나 서둘러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치유가 더뎌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눈물이 나올 때 참지 말고 울어도 된다는 말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정서적 회복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에 사진을 보며 울기도 하고 추억이 깃든 장소를 방문해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도 치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는 상실의 아픔을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시작하며 관심 있는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권장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신만이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아내가 떠난 뒤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다면 그 외로움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심태복 어르신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께 공감과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의 막막함과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까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어쩌면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빈집에 돌아와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쓸쓸함, 습관처럼 다녀왔습니다를 말하다가 흐르는 눈물,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어르신처럼 우리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실수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때론 그런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하루를 변화시키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위로와 따뜻한 희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